안녕하십니까. 강한투자클럽의 윤시영 주식운용팀장입니다. 자, 2018년 8월 3일 오늘 장전 주식시장 전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우선 윤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무엇을 하느냐, 자 그걸 말하기 전에 오늘 우선 저희 휴가 기간입니다. 8월 1, 2, 3 휴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휴가 가셨네요. 저만 남아서 저희 VIP 회원님들 수많은 카톡방들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이 강한 윤 팀장입니다. 너무 빡세.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 다 휴가 갔어요. 저도 휴가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워커홀릭인지 그냥 일이 좋네요. 그냥 도서관 가서 책을 읽을까 또 고민을 했는데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느니 회원님들 지금 주식으로 얼마나 큰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인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주시장 최근에 많이 힘듭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의 수익이라기보다는 다 손실 구간에 접어드는 구간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지금 장전에 이제 개장전 이슈들을 조금 점검합니다. 이슈를 점검하다 보면 우선 전일 뉴욕 증시 흐름, 그리고 오늘에 이제 발생될 실적 발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죠. 8월까지 이제 실적을 다 발표해야 됩니다. 상장사들은. 이제 오늘 뭐지? 보자. 오늘 어디가 실적을 발표하나요? 요즘에 스튜어드십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그리고 자 보자. 여기서 이제 특수한 뉴스 기사거리들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 나오는 기사거리에 대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해요. 이걸 이슈를 보고 들어가면 100에 100 물립니다. 조심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려면 1% 뛰기 하시는 건 좋아요. 1% 딱 올라올 때 따당 하면서 그때 바방 올라올 때 타닥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한 3, 4% 이렇게 수익 날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가면 슝 꽝, 그렇게 해서 따다다당 마이너스 10% 20%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빵 할 때 아침에 아무도 안 살 때, 기대 없이 조용히 있을 때 들어가서 이슈가 나왔어. 움직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움직이기 전에 사서 안 움직이면 빨리 손절하시고, 움직이면 바박 올라올 때 바박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네, 이 단타의 기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저는 단타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난 죽어도 난 끊을 수 없다, 마약처럼 난 단타에서 돈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단타가 너무 좋고 단타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단타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욕심도 내지 말고 1% 2%면 진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한번 보자. 좀 먼 이슈가 나오나 보자. SK그룹주 별로고, 큰 회사들은 좀 단타 안 돼요. 롯데관광, 카지노 사업 인수, 보자. 넵튠 카카오 게임주로부터 190억 투자 유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기사거리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아침에 일단 사. 주가 올라가기 전에 사. 근데 이제 장중에 보다가 따당 올라가는 순간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때 바박 팔아야 돼요. 그 따당 올라가는 거 보고 10% 상한가 가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답 없어. 네. 욕심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 단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단타의 비책이 뭐죠?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는 그렇죠. 미국 증시가 일단 좋아야지 우리나라 시장 일단 기본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 이슈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실적 발표예요. 오늘 보면 금호석유, KT, 썬데이토즈, SK바이오랜드, 스카이라이프 이런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좋았어. 실적이 정말 기대치만큼 좋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베타콤플리 현상, 예, 기정사실화 현상, 빠집니다. 그날이 이제 피크예요. 빵 올라가다가 자 10,000원 하던 주식이 1,500원, 11,000원, 1,1,500원, 12,000원, 13,000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소문이 듣고 이제 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았어. 빵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그 실적을 이용해서 주식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13,000원에 싹 기관들은 정리하는데 그때 누가 사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 회사 실적 죽이네. 뉴스 나왔으니까 사자. 이제 아까 말했던 빠방 올라간다 했죠. 그 빠방 올라갈 때 막 삽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한다? 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 사람들 누구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떨어지죠. 근데 기관들은 조금씩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개미들은 따당 샀는데 어떻게 된다? 물렸다? 손절. 주가 5%, 10%, 15%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아유, 별로 실적 기대 안 했는데 뭔가 괄목할 만한 놀라운 실적이 나왔다. 그때는 따라가도 돼요. 그때는 며칠 더 봐야 돼. 주가가 안 움직였어. 자, 10,000원 하던 주식이 만원 했는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 한 3% 상승 출발했죠. 그때는 따라갑니다. 4, 5, 6, 7, 8, 9, 10%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쭉 올라가다가 위점, 고점에서 오늘 뭐 장 마감 전에 싹 정리하고 나와도 되고 다음날 정리됩니다.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실적. 그렇지. 어닝 쇼크가 나왔다.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어닝 쇼크. 자, 어닝 쇼크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죠. 정말 안 좋아. 이미 주가 다 빠졌어. 뭐 한 3만 하던 게 적자 나옵니다. 예, 적자 나올 거예요. 한 2천억, 3천억 적자 나올 겁니다. 3만 하던 주식이 2만 원까지 빠졌어. 18,000원, 19,000원 막 미친 듯이 빠졌어요. 오늘 실적 발표했어. 역시 예상대로 적자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나요? 뭐 됐다. 큰일 났다. 어쩌지? 다 정리해. 나 미쳐. 난 역시 마이너스 손이야. 다 던져요. 어떻게 된다? 그날이 바닥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V자 반등이 나와요. 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장은 다 노출된 악재입니다. 근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럼 회사 망합니까? 회사 끝나? 아니죠. 자, 기업은 영업이익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망하느냐? 안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업황 바닥 치고 OLED 부분 또 사업 부분 올라오고 LCD, PDP 정리하고 하면 또 다시 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관들이 계속 팔았는데 언제 그러고 나서 바닥 딱 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왕창 삽니다. 국민연금. 특히 국민연금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정리를 해오다가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포지션이 보통 5%에서 10%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포지션이. 그러면 주가가 3만 하던 게 2만 원까지 빠졌어. 어떻게 할 건데? 그 포지션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포지션 정리하다가 다시 사서 다시 주가를 올립니다. 지그들이. 왜? 이미 이제 팔 놈들은 다 팔고 나갔으니까. 이제 더 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팔았으니까 이제 매물이 다 소화됐으니까 다시 사 올리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가는. 뭐지? 이유가 뭐지? 몰라. 왜? 그냥 리포트 나오는 거예요. 이제 3, 4분기부터 회복된다. 그러면서 주가 올리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없고. 그리고 이제 매매하실 때 보면, 이제 주가라는 게 월화수목 금토일, 보시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조정장이 시작됐어요. 한 2, 3주 쭉 빠졌어, 주가가. 그러면, 주가가 쭉 빠졌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어. 기다려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샀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언제 사냐면 시간은 2시 반 이후. 요즘 옛날에는 2시에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 왜 그러냐면 3시 30분까지 장이 열리잖아요. 짜증나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저도 좀 쉬고 왔더니 영국 갔다 왔더니 안 돼. 그래서 2시 반에서 3시 정도 샀어요. 그게 거의 막 빠집니다. 옛날에는 2시가 막 빠졌는데 요즘에는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그때 거의 막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또 빠져. 그 하락 부분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또 빠져. 뭐지? 또 쭉 빠져요. 금요일날 한 2, 3시쯤 되면 또 쭉 빠져요. 예, 빠집니다. 너무 짜증날 정도 빠지는데 그때가 이제 바닥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고 나서 정말 안 좋은 회사들은 월요일 장 열리면 또 빠져요. 거의 그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목, 금,
목요일 날 그러면 한 3시 정도의 분할 매수, 금요일 날 분할 매수, 월요일 날 분할 매수, 이렇게 한 3번 정도 월요일 아침까지 하면 갭 하락 출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2주 조정 받았던 애들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붕 떨어지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대형주들, 코스닥 말고 대형주들 얘기예요. 그런 식의 흐름이 매매 패턴이 좀 나온다. 왜냐면 심리적이죠. 사람들은 목금 되면 또 주말에 뭔 사고가 터질지, 미국에서 뭔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제 경험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아닙니다. 반드시란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목요일 날 조정 가다가 한 3주 조정 가다가 목요일 날 한 1시부터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어요. 예전에 대한통을 했어요. CJ 대한통은. 저도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이 망할 놈이 딱 한 13만 원 가더니 목요일 날 저도 목금 원래 이렇게 3분할 하려고 딱 계획을 잡고 포지션을 딱 잡고 레디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딱 원매수 들어갔는데 그냥 방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또 한 2, 3주 올라가다가 또 꼬라박고 주식이 어려워요.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뭐 최근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 월 이런 식으로 분할적으로 계속 매수 신호를 보냈는데 뭐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4만 원까지 빠져서 그때부터 뭐 4만 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목요일 날 한두 시가 37,000원, 그때가 37,000원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올라가고 월요일 올라가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폭의 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목요일 날이 거의 막 빠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목금 월 이렇게 살려고 펀드 매니저들이 째려보고 있거든. 째려보다가 언놈이 이제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질러 목요일날. 근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면 현대차도 그렇고 그때 목요일부터 금 올라가버리고 월 올라가버리고 그냥 한 주 그냥 끝난 거예요. 현대위아 그랬었죠. 그래 뭐 제가 엊그제 이제 현대위아 좀 정리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8시 47분인데 오늘 또 장이 또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국 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개장 전 이슈 같은 거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뭐 그거 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나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이라든지 제가 관심 가지고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했다가 이런 이슈가 있구나 끝이에요. 그래서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이슈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이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적 체크를 하고 대주주 현황 상표 보고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다 면밀히 검토하고 최근에 이슈들 이런 거 다 정리해 놓고 째려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예상 호가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좀 어떻게 이제 어제 좀 많이 쓸데없이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만. 중국 시장도 어제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좀 반등이 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좀 어떤 종목들이 예상치 결가가 세게 나오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상치 결가가 세게 나오면 그 예상치 결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약간 수급이 좀 몰려 있구나. 사람들이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장이 딱 열리고 나서 장 초반에 좀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따라가면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그 거의 한 100에 한 70, 80은 장 초반에 뜨면 진짜 이제 바닥을 치다가 뜨는 거는 가는데 그냥 플랫한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 노멀한 상태에서 좀 떠서 출발하면 보통 이제 수그러 들어요. 예, 수그러 들어.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같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뜰 때는 좀 포지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고, 네, 요 정도가 제가 뭐 개장 전 주식시장 점검하는 이제 요런 것들.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미국장을 한번 본다. 근데 미국장의 이제 흐름을,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본다. 네, 뭐 그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 체크를 하는 거죠. 계속 이제 감각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뉴스를 이제 체크를 한다. 근데 그 이슈들을 보고 매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슈들이 좋은 이슈들이 있는 것과 나쁜 이슈들을 서머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들을 이제 본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본다. 사지 않습니다. 산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상 체결가를 본다.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수급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 체결가를 본다. 다 본다예요. 뭐 산다 아닙니다. 자꾸 사지 마세요. 뭐 주식 못 사서 안 달란 사람들도 아니고 미친 듯이 사지 마세요. 주식은 1년에 매매 저 별로 안 합니다. 1년에 한 손꼽나? 올해도 매매 거의 진짜 한 월초에 좀 샀던 거 한 5월달에 한 포지션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예, 많이 안 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한 3년에 그러니까 연간 한 두세 번 딱 그 포지션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장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살 때고 또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가 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막 사고 팔고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살 때이기 때문에 현대위아 사서 저희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지금 강원랜드, 현대그린푸드, 하나생명 다 매수 신호 나가고 있죠. 이미 살 때입니다, 살 때. 지금 살 때예요. 좋은 회사들 싸게 살 때입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때. 장이 안 좋을 때, 남들이 안 좋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할 때가 살 때입니다. 그래서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개장 전에 이렇게 되고, 이제 장중에 이제 계속 이제 봅니다. 뭐 이제 장중에는 뭘 보냐? 이제 해외 시장 흐름 또 마찬가지 이제 일본 시장부터 장이 열리니까 일본 시장, 이제 호주 시장은 이미 열려 있어요. 호주 시장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호주 시장은 실물 자산들이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장이 별로 크게 변함이 없어요. 볼까? 호주 시장 좀 빠졌네. 망할. 에이. 호주 시장 장 오늘 8월 3일 장 안 열렸네 아직. 오늘 휴장인가 봅니다. 호주 시장. 지금 장 열린 시장이 없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열리겠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열리면 이제 실적으로 뭐 호가창을 이제 더 체크를 하겠죠.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좀 나왔는데 뭐 나중에 한번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면 그냥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자, 주식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개장 전에 봐야 될 것들 그냥 보는 거지. 뭐 봐야 할 것도 안 봐도 상관없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짜다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주식은 딱 살 회사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현대그린푸드, 강원랜드, 하나생명. 지금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뭐 많이 있는데 이제 사고 싶은 종목들만 봐도 돼. 시장 필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바텀업, 탑다운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 방식은 기업의 그 가치만을 보고 시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빠지든 미국 시장이 박살나든 바텀업 방식은 뭐 강원랜드 같은 회사는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이 은행이 망해도 강원랜드는 우리나라 도박하는 사람들 크게 상관없어요. 주시장이 망해도 전 세계 사람들 다 먹고 삽니다. 확실한 거예요. 미국 은행 망해도 우리 그때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먹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약육강식, 그 다음에 정글의 법칙. 죽을 놈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살아남을 놈들 다 살아남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유경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우 망하면 삼성 잘 나갑니다. 현대자동차 망하면 포드 도요타 날아가는 거예요. 현대차가 망했다 해서 우리나라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현대차가 망하면 삼성자동차 날아갑니다. 대우차, 포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현대차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엘리트 수석들이 가만히 안 있죠. 삼성전자 가만히 안 있습니다. LG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삼성전자 날아다녀요. 자, 그게 경제입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주식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나도 전쟁 나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또 살아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군수품 업체들도 살아날 거고, 그 삼성전자는 또 해외로 공장 이전해서 또 살아날 거고, 다 먹고 살 길을 다 찾습니다. 우리 왜 그렇게 전쟁이 많았는데 인류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루이비통 없어졌나요? 맨날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했는데 루이비통 가면 없어졌어야지. 왜 있는데? 전쟁 났는데 100년 동안 전쟁해도 루이비통 가방 더 잘 팔렸어요. 왜? 아주 전쟁하면서 물자 나를 거 루이비통 가방으로 날랐다는 거죠. 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더 이쁘게 만들고 왕실에다가 황제들 루이비통 가방 더 사재기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절대 망하지 않고 기업도 더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기업이 반드시 발생한다. 자, 8시 54분. 오늘도 내가 뭐 했냐, 근데. 그쵸. 제가 지금 이제 녹화를 다 했는데, 오늘 요렇게 해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안 보고 요렇게 했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뭘로 할까? 슬레이트 없으니까 요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